안녕하세요. 저는 닥터김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한의원 원장 김상범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 먼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의과대학을 진학하여서 2004년부터 마취통증의학과와 한의원을 협진체제로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비후에임 약침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약침인데요. 약침을 배우기 위해서 한의사들끼리 모여서 약침을 공부하면서 비후에임 약침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비후에임 약침이 소염작용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질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는 그런 욕창 이런 것도 치료가 상당히 잘 되고 족저근막염 이런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비후엠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병변 부위에 투입을 했을 때 소염작용뿐만 아니라 그 병변 부위에 그 약해진 그 세포들의 활력을 증가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후엠 약침을 많이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보통 여러 그 병의원, 한의원을 이렇게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써서 그로 인해서 잘 낫지 않는 상태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일반 항생제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약물을 장기간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 비후엠을 사용해 보면 그런 약제들에도 효과가 없던 분도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후엠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질환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먼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족저근막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최근에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낫지 않는 그 족저근막염으로 여러 군데 전전하셨던 분, 충격파 치료로도 잘 효과가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 사용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호전감을 느끼고 진료가 잘 되어서 치료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회전근개 파열이나 또 회전근개 수술 후에 오랜 기간 낫지 않는 초음파를 봤을 때 병변 부위에 낫지 않는 상태에서 염증이 지속되고 플루이드가 차는 그런 곳에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해진 허리를 보강하는 그런 원리로도 허리에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후엠의 치료 횟수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대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후엠을 사용하면서 약간 단점이라면 주입 후에 통증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자가 비후엠의 좋은 그 치료 그 방법을 거부하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소량의 용량을 사용해서 효과를 좀 보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치료 농도로 가깝게 올리는 경향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후엠이 관절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손가락 관절염에도 비후엠을 넣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절의 변형까지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나 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면 좀 간격을 좀 띄웠다 하고 효과가 좋으면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4, 5회에서 많게는 10회까지 그리고 나서 보통 한 1년 이상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아프면 재내원해서 몇 회 시술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놓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초음파 가이드 하에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후엠을 놓을 때는 병변 부위에 놓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그 병변 부위에 합당한 그런 임상적인 그 환자의 증상이나 초음파에서 보이는 그 임상 증상이 일치했을 때 그 부위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 초음파상에 분명히 그 오래된 그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게 보였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변 부위가 아닌 곳에 그 비욤을 주사를 놨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거나 없는 걸로 봐서는 주사 부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주사 부위 선택이 그 부위가 맞다면 환자 만족도는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있고, 그다음에 관절염에서도 잘 낫지 않는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호전되기 시작하는 경우는 약침을 주입한 후에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경과를 한 후에 나타나는데요. 치료의 환자 만족도를 봤을 때는 보통은 2, 3주 이렇게 내다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욤을 맞고 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보통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족저근막염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여기저기 전전했던 환자가 족저근막염 비욤을 치료하고 많이 좋아진 경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욕창이 낫지 않는 분들, 그런 분도 신기하게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욕창이 있으면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생제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항생제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에 그 환부에 비욤을 주사를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보통 한 3개월 이상 고생하신 분도 한 달 내로 이렇게 완치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자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것은 이제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또 진찰을 해보고, 또 요즘은 초음파가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부위를 찾아내는 게 먼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병변 부위를 치료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스테로이드나 어떤 항생제나 진통제만으로 치료가 다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그 병변 부위의 그 세포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할 때는 어떤 한방 그 약침만의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약침을 많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비욤 약침은 다른 한의사분들께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보통 주입 후 그 통증 관리 문제가 있어서 많이 사용을 좀 꺼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걸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비욤 약침 후에 일반 한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봉약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봉약침은 저는 신경 주위에 신경 재생에 관계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이 붓거나 하는 뉴로패식 페인 그쪽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냥 일반 그런 통증 질환에서도 해당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 주위에 봉약침을 놨을 때 병변 부위의 통증이 많이 감소하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사용하는 약침 중에 삼귀활력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삼귀활력은 제가 쓰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은,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은 소화기 장애로 인해서 어떤 기운이 많이 환자분들이 처지고 상당히 같이 힘들어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삼귀활력을 약침을 사용해 보면은 환자분들의 그 소화력도 도와주면서 그 허해진 그 기운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데서 개인들이, 한의사들이 다 갖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학회에서 일정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공동 제조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에서 다시 탕전원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생겼기 때문에 그 약침 학회를 오래 전부터 제가 그 시설 규모라든지 인체 안전한 그런 그 시설들에서 제조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AJ 탕전원에서 약침 사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